노보스 인더스트리.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쉐보레, 오클랜드, 올즈, 스트립스, 뭐 쉐리단, 뷰이, 캐딜락 이런 7가지 계열사를 보유해서 포드보다는 비싸지만 여러 가지의 베리에이션과 여러 가지의 브랜드를 가지고 남녀노소, 나이, 뭐 직업군에 따라서 차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두풍이 취임하고 나서 4인 체제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중 가장 활약이 컸던 슬론 이 사람이 좀 MIT 공대 출신이에요. 똑똑해 보이죠? 슬론입니다. 깐깐해 보여. 예. 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슬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MIT 이공계통 공대 출신인데 사실은 뭐 경영을 전공했거나 엔지니어 출신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메사슈미츠 그 대학을 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돼? 메사슈미츠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메사추세츠 그러면 되지. 네. 그 아무래도 아무나 못 가는 대학이니까 공부를 좀 한 사람이 그런지 공부를 좀 한 사람이라 경영을 되게 잘해요. 회사의 조직도를 개편하고 GM에 있었던 문제들을 잘해서 이 사람이 이제 조직 연구라는 사내 베스트셀러 그런 책도 내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각 브랜드들마다 따로따로 신차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면은 연구비가 중복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또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직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 조직도를 개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풍은 슬론의 주장대로 이제 GM 조직 개편을 결정해주고 슬론한테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권한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GM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1923년 슬론의 정책이 시행되자마자 GM은 막 이제 순위 분기점이 막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GM 사장의 슬론이 이게 올라가고 주풍은 사임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GM의 성장 과정과 주풍과 슬론의 이제 배경이고 이건 이제 승자가 쓴 내용이에요. 네. 노사장이 보는 관점은 어떠냐? 네. GM의 민낯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거는 승자가 쓴 거니까 누구나 다 그럴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알프레드 슬로아는 윌리엄 듀란트가 세운 GM 자동차의 2대 경영자라고 보면 돼요. 사실 듀퐁은 임시 우리나라 그 이승만 뭐 그 이전에 임시 대통령 있잖아요. 그렇게 요새로 치면 황교안 그렇죠. 권한대행 같은 권한대행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슬로아는 되게 개인적으로 검소한 사람이었고 나중에 퇴임할 때쯤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GM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커졌을 때 이 사람이 지분을 1%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1% 근데 시가총액이 수조 1조 1%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사회에 환원을 해요. 그래서 되게 검소하게 살았고 경영학 관점에서는 슬론주의라고 하면서 신경영 기법이라고 해서 미국의 이런 그 대학교 교재 안에 이 사람의 경영 수업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 방법들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경영 쪽에 일가견이 있다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흔히 하는 자동차 사면 페이스리프트 하잖아요. 보통 자동차가 7년 주기로 모델을 바꿔요. 근데 옛날에는 보통 사람들이 차를 사면 몇십 년씩 탔어요. 20년, 뭐 15년 막 이렇게. 슬론은 차를 많이 팔아야 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10년씩 타면 안 되는 거야. 빨리 바꿔야 돼. 신차를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사람들이 신차를 빨리 바꿔야 되게끔. 그 다음에 할부 프로그램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동차를 최초로 할부로 살 수 있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비자들 주머니를 털 수 있는 전략적인 계략을 세우고 3.5년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앞뒤의 램프랑 디자인 살짝 바꿔서 이거 신차다. 너네 이거 바꿔야 된다. 그 사람들은 이거 바꿔야 되나? 근데 뭐 중고차 매입해주고 할부 금융 막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사야 되나 보다. 그래서 3.5년마다 신차가 나오는 것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페이스리프트라는 것도 이 사람이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 들어가는 PPL 그 다음에 뭐 기타 자동차 회사들이 뭐 팜플렛 만들고 뭐 해갖고 하는 영업 전략 이 모든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1920년도에 슬론이 폈던 영업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든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그리고 이제 더 대단한 거는 난놈은 난놈이야. 이 슬론은 이제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딱 이렇게 어느 날 밖에서 보니까 기차에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딱 보고 이렇게 기차가 없으면 저
새끼들 다 차 사야 되는데 저 기차가 저 한꺼번에 저 막 10,000명씩 싣고 다니니까 저 기차만 아니면 저 동네에다 내가 차를 한 7,000대 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석유회사, 이거는 이제 밝혀진 건 아닌데 내 추정인데, 석유회사한테 뭔가 이제 짬짬이를 받고 모아서 정치인들 매수해서 철도회사를 인수를 해요. 철도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도시정책을 발표를 해. 철도 없애요. 철로 다 자르고. 그리고 철도 전기로 가는 선도 다 끊어. 그 다음에 사람들 야유하니까 버스로 해서 너네들이 편하게 이동하게끔. 근데 사실 미국이라는 영토가 버스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광활하잖아. 어쩔 수 없이 차를 다 사게 만드는 거야. 이때부터 미국은 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슬론이 한 거예요. 슬론이 이런 정책을 핀 거고, 이때 또 어마어마한 뭐가 있었냐면은 진짜 웃긴 게, 찰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GM에서 약간 CEO를 겸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높은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국방장관이 돼요. 기업 출신인데 국방장관이 돼서 거기서 이제 기업 국가 연설에서 What is good for General Motors is good for the country,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완전 개소리인데 뭐냐면 GM에 좋은 것이 미국에 좋은 것이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 기업이 좋으면 미국이 좋은 거래. 이 말은 즉슨 뭐냐? 미국은 GM 편이다. 라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이 말을 하고, 이거는 전 세계에다가 경고를 하듯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GM을 건들면 미국을 건드는 거예요. GM의 이득이 미국의 이득이라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업의 성장과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GM이 이때부터 본격적인 깡패 짓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미국이라는 전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가진 나라가 거기에 국방장관이 GM을 도와주겠다는데 누가 GM을 막아요? 이때부터 얘가 이제 문어발 확장과 모든 기업 헌팅에 나서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하고 나라가 저는 정경유착의 시작이 이거예요. 이게 아마 정경유착의 진짜 표본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GM, 히아의 포드, 클라이슬러도 얘네가 지네만 그러면 안 되니까 미국 빅3를 전부 다 미국이 이제 감싸주기, 보호 정책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도사장 네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는데, 영화 터커라고 있어요. TUCKER, 터커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흑역사를 보여주는 영화예요. 미국은 빅3 말고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원래는 그 큰 나라의 그 큰 인구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사실 유럽처럼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가 나올 법도 한데 나오지 못했던 건 이미 미국의 빅3와 미국의 정부가 짬짬이가 푹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됐던 거고, 또 이제 추악한 짓에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에서 네이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63년쯤에 미국 이 GM 자동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걸 알아내요. 이 타이어의 공기압이 약간 빠지면 전복 사고가 되고 충돌 안전 규제가 말도 안 되게 약하다는 걸 이 사람이 언론에 터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GM에서 이 새끼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그래서 뭐 세무조사부터 애를 아주 그냥 걸레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얘가 안 지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미인계 들어가는 거야. 막 그 콜골드 붙여갖고 밤에 뭐 술 먹고 같이 자게 한 다음에 그 사진 막 터트려버리고, 얘 뭐 사생활이 지저분하다는 둥 뭐 막 터트려. 근데 얘가 끝까지 싸우는 거야. 근데 미국의 어떤 소규모 이 잡지사 같은 기자가, 김 기자도 이렇게 살아야 돼. 얘가 끝까지 이거를 파서 기사를 내면서 이게 이제 인기를 얻어서 다른 언론들이 GM을 까기 시작해요. 거기가 미국의 스포츠 뉴스네요. 그래서 끝내는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네. 이슈가 돼가지고 GM이 소송에 붙어요. 이 레이더라는 사람하고. 근데 레이더가 그 당시에 이제 좀 뭐 사업수단이 좋았는지 돈을 얻어서 잘 구해가지고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김앤장 정도 되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겨요. 이겨서 이 레이더가 이겨요. 왜냐면 레이더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자기 사업 망하고 막 다 털렸잖아요. 신상 털리고. 미국은 이런 거 개인 공격하면 합의금 엄청 세잖아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하냐면 GM의 품질과 어떤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감시하는 기관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두 가지로 확대가 되는 게, 하나는 레몬법. 미국의 레몬법이라는 게 생기게 된 시초가 네이더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IIHS 같은 충돌, 이 사기관에서 하는 충돌 테스트에 관련된 기관이 이 네이더라는 사람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GM이 이런 추악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역사가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이 역사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사태를 지나면서 이 당시에 여기서 아까 김 기자가 나한테 넘겼던 아름다운 GM의 역사 하나와 노사장이 보는 GM의 역사, 이런 역사의 GM이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근데 거의 정말 군소 언론사도 대단하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니까. 그쵸. 그 네이더라는 사람이 GM의 민낯을 밝힌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저랑 비슷한 면이 좀 있네요. 어느 미나 파헤치기 전문? 아니, 일본에 저기 모 구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리를 파헤쳐서 그분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고. 비슷한 거 이렇게 깨알 한번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아니 이쪽은 합의를 하고 엄청난 돈을 받았다니까요. 무혐의는 받았지만 제가 그래서 그분만큼 큰 사람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못 가져와서. 그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GM이 이 당시에 이 언론 네이더 사태로 굉장히 미국 국민들한테 신뢰를 크게 잃어요. 사실 제네럴이 일반적이라는 뜻이잖아요. 일반.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 사태 때 굉장히 큰 이미지 실추를 하면서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아마 미국의 그 전에 이제 미국 빅3의 붕괴가 왔는데, 미국 빅3의 붕괴가 왔을 때 국민들이 그렇게 조롱도 했어요. 차라리 도요타로 넘어가라. 너네 필요 없다. 노 사장님이 지금 쭉 이야기해 주신 게 정말 오늘 뭔가 역사의 서머리, 뭐 요약본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간략하게 쭉 읊어주셨는데, 그럼 촬영 끝내? 네? 아니요. 수고하셨습니다. 브라보! 감독님 한 말도 안 했어. 요쯤 되면 이제 2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분량이면? 일단은 지금 창립자에 대해서 정말 후다닥 지나간 만큼 후다닥. 번개 GM은 창립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알프레드 슬론이 정말 중요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